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뭐냐? 선민아, 정규 분포를 했었고, 그쵸?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치?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뭐가?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제 키 또는 몸무게들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그치? 이 키나 몸무게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 키나 몸무게들을 우리가 직접 값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확률들이 나오는 함수들을 확률 밀도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맞지, 선민아? 이 키나 몸무게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면은 빅데이터라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30명 이상의 집단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평균을 뽑을 확률이 가장 높아지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요게 바로 뭐야? 확률 밀도 함수가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라고 써? 노미널이라고 쓰고 거기에 우리가 그 집단의 평균을 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을 써놓은 게 바로 뭐예요? 정규 분포가 되는 거지. 현우야. 그치? 그래서 이걸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다? 지난 시간에 표준화라는 작업을 했다. 그럼 표준화는 뭐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를 따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평균이 항상 0이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얼마인 우리가 1인 우리가 이제 뭐야? 확률 밀도 함수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우 답답해서 못하겠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화를 하는 작업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확률 변수 x의 값에서 그 친구의 평균을 빼고 그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눈다면 이 z라는 친구의 평균은 항상 0이 되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1이 되게끔 바꿔주는 이러한 공식이 바로 뭐였어, 소연아? 우리가 표준화하는 공식이었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숙제부터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면은 숙제했던 것 중에서 안 되는 거면 좀 질문을 해보세요. H 지금 70번대들이 질문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없나요? 72번이요. 그래서 H72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70번이요? 그래서 H70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H70번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약 강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느라는 게 결국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이제 모집단을 상징하는 건데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약 강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내약 강도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내약 강도가 뭐가 되는 거다? 확률 변수 X가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예요? 우리가 뮤, M이 되는 거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과 시그마가 되는데 내압 강도 X가 얼마보다 작으면 얘들아? 40보다 작으면은 얘가 바로 뭐야? 불량품이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 맨 밑에 쫙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임의로 추출한 한 개의 병이 불량품일 확률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불량품일 확률 되는 거 아니야? 내압 강도가 40 이하일 확률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량품일 확률이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얘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네?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Z로 바꿔주고 X의 값이 40일 때니까는 40에서 그때의 평균, X에 대한 평균 M으로 나누고 X에 대한 표준 편차 우리가 시그마로 나누는 요 확률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선민아? 제이랑 주원이가 지금 무슨 외계어를 하는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오늘 남아봐.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보자. 알았죠? 소연이는 괜찮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요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시그마도 있고 여기 누가 더 있어? 뮤도 있잖아. 그래서 M하고 시그마, 뭐 M이라고 읽을게요. M하고 시그마가 있는데 이거 못 구하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G가 얼마래? 0.8이래. 그럼 G라는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0.8을 집어넣어. 그랬더니 우리가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3시그마 분의 얼마니 얘들아? M-4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단서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얼마니? 우리가 약분을 하면 5분의 4가 되는 거고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엇갈려서 곱하게 되면은 12시그마라는 친구는 5 곱하기 M-40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5를 이쪽으로 보내서 5분의 12시그마라는 친구는 M-40이 되는 거네? 맞지 선민아? 네. 그럼 우리가 40-M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12시그마를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요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확률 변수 Z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5분의 12시그마고 여기는 시그마니까 두 개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러니까 얼마 이하일? 마이너스 2.4 이하일 확률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르는 걸 보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0부터 2.4까지의 면적이 얼마라고 써있니 소연아 거기에? 0.49? 18이라고 써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근데 마이너스 2.4는 여기 있는 거잖아. 쫙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여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 여기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엔 어디 구하라는 거야? 여기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0.5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0.4918을 빼준 게 바로 뭐가 되더라? 우리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제이야 이렇게 들어 일단은 알았지?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근데 0.8에서 아래 분모 3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은 거기 됐어? 괜찮아? 오케이. 됐죠? 됐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떡하면 좋으냐. 좀 일찍 데리고 오지. 이게 이 지경이 돼놓고 애들을 알았어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몇 번 있었죠? 질문이? 72번이요. 72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장한이 그래도 많이 풀었다. 열심히 하는구나. 자, 72번 봅시다. 자, 72번 보시면 너네가 여기 시험을 아직 한 번도 안 본 거지, 지금 동강은. 확통.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오케이. 7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진우 왔어? 괜찮아? 오케이. 왜 눈빛이 또 이렇게 날카롭게 샤프해졌어? 멋있어? 아니야?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오늘 또. 자, 보자. 72번. 진우야, 72번 같이 보자, 우리 H. 파이팅들 좀 하고. 자, 얘는 뭐냐면은, 맛있겠다. 어느 농장에 생후 7개월 된 돼지 200마리의 무게가, 그쵸? 평균이 110이고 표준 편차가 11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돼지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거지. 알바 제이야. 그치? 그 책에 봐. 책에. 나 말고. 돼지의 무게가 얼마라고? 평균이 이제 얼마예요, 얘들아? 우리가 110, 졸라 무겁네요. 그래서 돼지 200마리 무게가 있는 생후 7개월 된 200마리 돼지인데 이 아기 돼지들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니? 110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이 되더라. 그러니까 제이하고 주원이는 일단 이렇게 따라 써봐. 그냥 날 따라 해. 그냥 계속. 어차피 계속 이렇게 써서 풀 거야, 문제를. 알았지? 이렇게 필기를 계속 해놔. 연습이라도.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어? 이 중에서 우리가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뽑아서 3마리를 뽑아서 우량 돼지 선발대에다가 보낸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100마리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몇 마리? 얘들아? 200마리 중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네? 그쵸? 그럼 200마리 중에서 3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요, 상위 몇 프로니 얘가? 1.5%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야. 상위 몇 프로를 상징하는 거야? 1.5%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지요. 맞죠? 그럼 우량돼지가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돼지의 몸무게 순으로 봤을 때 상위 1.5% 안에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얘도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야? 평균 110이 오는 거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인데 상위 1.5%니까는 한 여기 몸무게 이상이 돼서 요 넓이가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얼마니? 우리가 백분율로 다시 고치면은 1.5%를 0.015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 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0.015가 됐을 때의 우리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 무게가 되는 거죠, 돼지의. 선미 다시. 돼지의 최소 무게는 여기 잡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상위 0.01%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상위 0.015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최소 몸무게니까 여기지. 딱 요때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갖다가 표준화를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를 내가 그냥 그때 최소 몸무게를 갖다가 내가 미니멈 M이라고 잡을게.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 변수 X가 우리가 얼마? 최소 M 이상일 때가 0.015가 되는 건데 일단 요거는 집어치우고 얘를 무슨화 시켜야 돼? 옆에 표준 정규 분포표 있으니까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지? 그럼 얘를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Z가 되는 거고 X의 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 그 친구의 평균인 110을 빼고 10으로 나눈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에 따르면 0.015는 없지만 0부터 어디까지가 0.4 이게 전체가 0.5 되는 건 맞지? 이만큼이 절반이니까 그럼 0.5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니? 0.485가 되는 거니? 이렇게?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0.485라고 써있어? 0부터 2. 얘가 17까지잖아 표준화된 게. 그러니까 표준화된 요 값이 얼마가 될 때? 2.17이 될 때가 이야기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M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M이라는 친구는 이거 10 보내면 21.7이니까 넘기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131.7kg일 때가 최소의 우리가 무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거라고. 선배님 괜찮아? 이해 가니? 그래서 일단 제이하고 저기 뭐야 주원이는 조금 지금 답답해도 이렇게 적어놔 봐.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진우 어디 아파? 괜찮아? 오케이. 기운들 내시고. 그때 수업을 우리가 했었나? 이거?
내가?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그때 하지 않았니? 아, 맞다. 그때 우리 그걸로 했었지, 단톡방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 해봅시다. 뭐 있을까요? 현빈이 질문. 없어?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177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여기? 177페이지도 했었나, 우리 그때 방송에서? 여긴 안 되는 건 없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정규분포,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까지 했었죠?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추정으로 다시 가봅시다. 추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니, 내가? 추정은 전혀 이야기 안 한 거야? 그래요. 오늘은 추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84페이지를 먼저 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목토반 수업하고 내가 헷갈려갖고. 주영이 또 추정이 없니? 내 거 제 책 빨리 왜? 72번이 그냥 일단 해. 이따가 책 너 자습하는 동안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는 일단은 그냥 해. 그냥 내 거를 줄까? 그래요? 아니면 내 거를 볼래? 내가 얘네들 거 그냥 엿보면 돼. 아니야, 그냥 그거 봐. 알았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셔야 될 게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추정이라는 단원입니다. 추정. 그래서 추정이 이제 사실은 이제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단원이고, 이제 추정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현빈아 이제 꼼꼼히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추정하면 무슨 생각 드니? 예측해보는 거잖아. 예측을 해보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 예측을 왜 해보냐 이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통계를 하기 위해서 그 통계의 절반은 사실은 이제 샘플링이라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어떤 집단의 키를 조사를 하던가, 그쵸? 몸무게를 조사하던가, 설문지를 돌려서 뭔가를 조사를 해야지 통계적인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굉장히 이제 고된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도 어떤 뭐 논문 같은 걸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설문지를 길거리에서 돌려야 되고 막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집에서 다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굉장히 엉망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왜 하냐 하면은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어떤 거를 조사하기 위한 모집단. 모집단이라는 거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모집단을 갖다가요, 조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수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뭐냐면은 싹 다 조사해 보는 거야. 동강고 아이들의 키를 갖다가 진짜로 다 조사하는 거지. 한 명씩 붙잡아 놓고 키를 계속 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동강고 친구들이 모집단이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동강고 아이들의 키를 싹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예요. 그쵸? 근데요,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또 무슨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추출을 할 수 있어, 추출. 추출을 하면은 우리가 모집단의 일부를 뽑아낸다는 얘기거든? 그 동광에서 그냥 6명만 뽑아낸 거야, 내가. 그 안에 이제 누가 있는 거야? 뭐 한결이도 있고, 그치? 뭐 창환이도 있고, 현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선, 뭐 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6명을 추출을 해서 걔네들만 조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친구들의 키의 평균도 조사를 하고, 분산도 조사하고, 표준 편차도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6명, 동강의 6명 아이들의 키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6명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러하니까 우리가 동강고 전체 아이들의 키의 평균은 아마 요쯤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추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해낸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강고가 모집단이면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앞에 3명, 너네 3명이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이 되는 거야. 샘플을 몇 개 뽑아낸 거야? 6개를 뽑아냈을 때 너네들이 표본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에는 모집단을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고요. 표본을 조사하는 거는 이제 무슨 조사라 그러냐면은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본조사 어디서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 어려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런 거잖아. 갑자기 어느 날, 다음날,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날 그냥 아침이 아니라 뭐 그냥 뉴스를 봤는데 무한도전 어떤 장면을 딱 주더니 순간 시청률이 뭐 7%가 나왔대. 역대급 시청률에서 기사에 나온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제이는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거든? 근데 제이가 무한도전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전화가 왔어, 너한테? 안 왔어. 근데 뭐래? 7%래, 시청률이.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표본 조사를 했다는 거지, 민서가. 전체를 조사를 어떻게 해?
만약에 전 국민의 시청률을 조사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4천만 명이면 일본에 있는 4천만 명이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치? 동시에 전화를 따다다다닥 다 걸어갖고서는 뭐 선민이 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조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조사들이 있냐면 출구 조사. 여러분들 좀 있으면 투표할 텐데, 그쵸? 투표하고 나서 출구에서 몇 명들만 추리는 거야. 누구 뽑으셨어요? 딱 하는 거지. 그때 뭐 김정은이요. 누구 뽑으셨어요? 박근혜요. 누구 뽑으셨어요? 뭐 나경원이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탁탁탁탁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뭐 선민이는 뭐 갑자기 뭐 홍준표 만세 뭐 이러고 갑자기 막 출구 조사할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조사기관들이 어디 있냐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니 너희들 뭐 관심이 있냐 근데 그런 거 뭐 코리아 리서치라던가 뭐 MBC라던가 이런 여러 조사 기관들이 있어. 그런 데서 출구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출구 조사를 한다는 건 뜨문뜨문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무슨 조사냐면 표본 조사예요. 그럼 애들이 가끔 물어보잖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 그냥 전수조사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개표를 하고 말지 미쳤다고 씨발 그거를 표본을 뭐하러 조사를 해, 그쵸? 그래서 조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전수조사는 그럼 단점이 있죠. 뭐야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이거 상식이야, 그렇잖아. 근데 요새 이 건물에 아니면은 요새 전수조사 많이 나오잖아 뉴스에. 뭐 많이 나오냐? 이거 코로나는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막 우리나라에 샘플을 한 3명 뽑더니 이 새끼들 3명을 뽑았더니 다 정상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안전에 끝 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무슨 조사해야 되는 거야?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조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는 하면 되는 거잖아. 시간하고 비용이 존나 많이 들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소연아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할 거야? 앞으로 표본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표본에서 나온 우리가 표본들의 평균이라던가 표본들의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이 표본들의 우리가 분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 표본들의 우리가 표준 편차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모 집단을 갖다가 뭐 해보자? 추정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그게 바로 너네들이 자주 듣는 무한도전 시청률이라던가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에서 매년 그러니까 총선하고 대선 때마다 하는 출구조사들이 다 뭐야? 추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조사기관에 들어가도 된다고 선민 통계학과 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쵸? 이제 써주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모집단을 너무 크게 놓지 맙시다. 모집단을요 여기 10명이라고 할게요. 우리 반 10명이 모집단이야. 여기 10명이냐 지금 인원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맞네. 그래서 10명이 이제 모집단인데 여기에 10명을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한 3명 정도만 뽑아보자 이거야. 오케이?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그 3명을 뽑았어. 그 3명에 누가 있겠어? 뭐 선민이. 그 다음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한결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갖고서는 그래. 소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냐? 그러면은 이 3명이 다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이 표본을 내가 이제 첫 번째 표본이라고 할게. 그럼 이 첫 번째 표본에 우리가 키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3명 키의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라 그래서 위에다가 뭘 씌우냐면은 발을 씌우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여기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게 이렇게 3명을 뽑은 거잖아. 이렇게 3명을 뽑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그 3명의 평균이 뭐라고? 표본 평균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일단은 퀴즈. 우리가 전체 10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어? 13가지 있을 거 아니야. 시컴비네이션 3가지. 그치? 그럼 여기 두 번째 표본도 있지 않겠냐 얘들아? 여기에는 예를 들면은 누구 아까 뭐 예를 들어 갖고서는 제이, 그 다음에 주원이, 그 다음에 창환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3명을 뽑아. 그래서 이 3명의 우리가 키의 평균을 구해. 그게 바로 뭐야?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무슨 말 하는지 장하나? 또 그 다음에 막 해갖고서는 시컴비네이션 마지막 세 번째 표본은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보근이. 그쵸? 키에 자신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장신들만 모아놓으면 뭐 이제 창환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결이.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로 장신들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도 키의 평균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야? 이만큼 이 번째 표본의 뭐가 되더라? 평균이 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예요? 표본 평균이에요. 그럼 표본 평균은 졸라 많죠?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 하는지? 표본 평균은? 그럼 표본 평균은 졸라 많은데 우리가 이건 하나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표본 평균들의 이 평균들의 전체의 평균은요. 우리가 모집단의 키에 대한 평균이 있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슨 평균이라고 부를 거냐면은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은 우리가 모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해서 모분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시그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봐. 여기 내가 3명씩을 졸라 뽑아갖고 그거에 대한 평균들을 계속 구하는 거야. 그치 선민아? 그 평균들의 평균은 원래 우리 반 10명 키의 평균하고 서로 어때야 되겠어? 아이씨 너무 어려워? 여기 10명의 키의 평균이 있잖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10명 평균 구하면 평균 구하잖아. 근데 보근이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3명 뽑고 뭐 요렇게 3명 뽑고 요렇게 3명 뽑고 요렇게 3명 뽑고 해갖고 그 평균들 그때 평균들의 전체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서로 어때야 되겠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제이 다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으로 읽어야 돼. 이거 표본 평균으로 읽으면 안 돼요. 얘가 뭐야? 표본 평균. 알았죠? 현빈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와 동일하다? 모 평균과 동일하다. 알겠어요?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누구랑 같다고요? 모 평균과 동일하다고요. 됐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증명은 안 할 거예요. 이게 고교 과정에서 사실은 물론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하지만 증명하는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얘는 뭘 상징하냐면은 이렇게 3명 뽑고 말하기 싫다. 이렇게 3명 뽑고 이렇게 3개 뽑고 이렇게 3개 뽑아갖고 그때 평균들이 있잖아. 그 평균들을 가지고 그 평균이라는 수치들을 가지고 분산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게 바로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다시 창환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여기서 3명을 이렇게 뽑아. 그래서 평균을 구해. 이렇게 3명을 뽑아서 또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3명을 구해서 또 평균을 구해. 그럼 그 평균이라는 값들이 C콤비네이션 3가지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그 평균이라는 수치들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은 거고 그 수치들의 분산과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수치들의 우리가 분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으면 돼, 소연아?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표본 분산이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일단은 기억은 하셔야 돼요. 뭘로 해야 되냐? 모집단의 분산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 만약에 얘가 3명이었지? 3명이면 3으로, n명이면 n으로 나눈 게 바로 뭐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더라.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어떻게 하자? 샘플의 개수로 나눈 거다. 알았죠? 그럼 이제 표본 평균에는 또 뭐가 있겠어?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뭐 씌우면 되는 거야?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되더라. 요 3개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 정도는 사실은 증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모집단이 있어. 우리 반 10명이야. 다시 이거 이해해야 돼.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한 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내가 너네 보고 키 다 잰 다음에 조사하라고 막 내가 칼 들고 너네 조사하라면 너네 조사해서 다 구할 수 있어 이거 실질적으로.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라고? 모집단이야. 그래서 모집단의 키의 평균, 모집단 키의 분산,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여기 있을 거라고 창환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번 얘네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샘플을 한 예를 들면 3명 정도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3명을 뽑아내면은 요렇게 뽑았을 때 이 3놈의 키의 평균이 있겠지? 그게 바로 뭐야? 표본 평균들이야. 그럼 이러한 표본 평균들은 C콤비네이션 3가지의 표본 평균들이 있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봐도 모평균하고 동일할 것이며 창환이 다시?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기존의 모분산을 뭘로 나누면 된다? 우리가 샘플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 소윤이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기존의 모 표준 편차를 샘플의 개수에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누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몇 번을 가시면 되냐면 107번 문, 107번이 아니라 I7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I7번으로.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고 일단 추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할게요. 아직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단원들인데 7번 문제를 보자 얘들아. 자, 뭐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크기가 얼마인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분산을 구하세요. 자, I7번 같이 보자고요. 자, 보자. 주원이도 그냥 같이 봐봐. 자,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확률 분포표로 나와 있는 거네, 소연아. 맞죠? 야, 근데 이거를 내가 했었니? 근데 다 처음인 것처럼 듣고 지랄이야. 나 이거 했었어? 그래? 그때 방송으로? 그래, 했네.
I 9번도 했네. 아, 어디까지 했어요? I 9번까지 했다. 땡인데 저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는데. 저도 못 들었어요. 그냥 왜 못 들었고 지랄이야. 그때 내가 들어와 그랬잖아. 방송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 가뜩이나 그것도 일부러? 내가? 아 진짜. 자 알았어요. 자 I 7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거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도 있고 0도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고 됐나요? 그때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의 모집단인데 얘가 지금 확률 분포표니까 이산확률 변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확률 구했더니 여기가 이제 얼마야?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거니? 장하나 1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6분의 5가 되는 거냐? 그럼 이 새끼 6분의 1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치?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모평균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싹 다 곱해서 더하기로 했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어차피 두 개 곱하면 0이니까 6분의 1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집단에 이제 뭘 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모집단의 분산은 뭘로 구해야 되는 거니 현빈아? 재평에서 우리가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빼도록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재평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얘네들을 제곱한 걸 위에다가 올려라. 그래서 얘가 4, 0, 1이 되고요. 곱하면 3분의 4에다가 6분의 1을 더했으니까 우리가 6분의 8에다가 6분의 1 더했으니까 6분의 9지? 그래서 평균의 제곱인 4분의 1을 갖다가 빼준다면 이 친구는 전체 12분의 3 얼마니? 18 빼기 3이니까 15가 되는 거니 이렇게? 그래서 분산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5가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분산이 얼마가 된다? 4분의 5니? 4분의 5가 되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모평균. 이 친구를 뭐라 그래? 모분산 이렇게 쓰자고. 근데 우리 보고 뭘 구하래?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 이렇게. 샘플이 몇 개야? 하살표에 항상 요거 써줘. 샘플이 몇 개야? 16개야. 됐죠?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샘플이 16개짜리를 뽑은 표본 평균들에 대한 뭘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n분의 모분산이지. 그럼 n이 얼마야? 16이네. 모분산이 얼마야? 4분의 15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4분의 5가 돼가지고 전체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니? 64분의 5가 답이 되더라. 그래서 답 몇 번 돼요? 1번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선민아?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I 9번을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로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I 9번 해드릴까요? 아니죠? 한번 숙제로 먼저 좀 풀어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찔끔 어려워갖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가시고 다시 그러면 뒤에 옆에 장으로 좀 넘어가셔서 I 13번 문제 제가 안 풀어드렸죠? 그래서 I 1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I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I 11번 문제요. I 13번 문제, I 13번 문제. 요게 이제 작년, 니네 한 학년 선배들이 이번 수능에 나왔던 그냥 4점짜리 문제였는데, 4점이냐, 이거 문제? 네. 이 4점은 그냥 존나 쉬운 4점이죠. 변별력, 쥐뿔도 없는 그냥 눈깔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쵸? 마치 한결아, 이거, 이 4점은 이게 4점이 아니잖아. 이거 그냥 4점 가져.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걸 못 풀면 바로 한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아무튼 I 13번으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가 걱정했던 이제 코로나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알았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최대한 전념을 하자, 제이. 알았지? 계약 2주가 더 연기됐던데. 계약이? 너네도 되면 다 그런 거죠, 지금 2주가? 3월, 그럼 너네 수능도 뭐 12월에 보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겠지? 3월 모의고사가 연기가 되잖아. 그거 맞죠? 그건 확실해요. 23일 계약이래요. 그래요? 뭐 13월에 본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수능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뺑뺑이 돌려서 대학 가는 건가 그냥? 그러면 신림동 땅값이 졸라 비싸겠네요. 서울대 때문에. 그쵸? 야 거기 그럼 강남 땅값 10배 될 거예요. 그럼 진짜네. 장담하는데. 아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3월 모의고사 더 연기돼요? 연기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론 재훈쌤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원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해야지. 아쉽잖아. 그거 날라갔잖아 지금. 아니 보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권리들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 무슨 뭐 매점에 떡볶이 놓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제발. 저희는 왜 산모 안 봅니까? 뭐 코로나가 뭐 고3의 열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국민청원 올리고 하라고. 알았지? 선민이가. 아, 그래요. 하고 일정이 너무 많이 꼬이네. 그럼 학교 중간고사도 그러면은 미뤄질 가능성이 4월, 원래 4월 말에 보잖아. 5월 중순에 본대요. 아, 그래요. 어린이날 졸라 공부해야겠네. 그래요. 아무튼 봅시다. 어떡하냐. 아, 너무 꼬여갖고서는 일정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메르스 때는 아니랬잖아. 이 정도 아니었잖아. 7월에도 근데 시험을 보더라고. 3월 아니까 모의고사 이런 것도 다 늦춰지면 수능은 안 늦춰져요? 수능은 늦춰질 수 있겠지 뭐. 너만 늦춰서 봐 그냥. 1년 뒤로. 현빈아 아직 시간 많어. 천천히 해요. 재수하면 1년 늦추는 거고. 재수하면 큰일 납니다. 재수해서 공부 안 하면 그냥 아빠가 딱 집에 그랜저 새 차 딱 뽑아갖고 왔는데 엄마가 너네들이 망치로 그냥 그 차를 그냥 부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럼 똑같은 거죠. 아무튼 재수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일단 봅시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일단 좀 알아볼게요. 저도. 오늘 나온 거잖아. 그게 지금 계약 연기된 거는. 네, 한 몇 시간 전에. 그쵸. 아니 그게 무슨 코로나랑 뭔 상관이야. 그냥 하면 되지.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는 거지. 그걸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아, 그래요? 아무튼 진짜 봅시다. 아니 그리고 젊은 애들인데 어린애들이 무슨 그게 코로나 걸리면 금방 회복하죠. 아,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고들을 항상 유연하게 가지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몇 개 이해 안 가는 그런 사회적인 일들이 많잖아. 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써 있는데 가만히 내가 운전하면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이들은 회복력이 빠르잖아. 그치? 아니냐? 아씨발 그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그쵸? 노인보호구역도 있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동네 가면은.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자, 한번 더 봅시다, 이제. 아, 23번을 뒤집을게요. 보근이 보호해야지, 보근이를. 그치? 왜 어린이하고 노인을 보호해? 보근이가 최고인데. 자, 한번 더 볼게요, 13번. 그래서 이제 숫자 I가 적혀 있는, 공 10개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13번 문제 좀 제대로 풀어볼 건데, 야, 13번 문제는 내가 전형적인 이런 문제야. 문제 파악하면 안 되는 문제.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네. 이런 빈칸 채워넣기 문제를 만났는데 야, 주머니를 보근이가 그리라 그래갖고 여기다가 1이 있는 숫자 공 10개 적고 이거 하는 순간 여러분들 딴 문제 푸는 시간 다 날라가요. 그냥 버려요. 그냥 박스로 넘어가 그냥. 거기 뭐라 그랬어? 모평균 나왔지? 맞죠? 모분산 구하라며. 그냥 모분산만 구하면 되잖아. 이 문제가 뭔지 내가 알 바야 이게. 그렇잖아. 이 문제를 빈칸 채워넣기 문제들은 확통이 주로 이제 확통에서 나옵니다. 특히 문과 친구들은 거의 확통에서 99% 빈칸 채워넣기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 이해하면 안 돼. 이걸 왜 이해해? 그치? 그냥 분산 구하래잖아. 빨리 가나다 답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분산 어떻게 구하면 돼? 거기 확률 분포표가 있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있어. 얘가 1이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는 제평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149로 바꿔줘. 제곱들을 해서. 그럼 곱하면은 6분의 1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에다가 2분의 9를 갖다가 더한 제평에서 그치? 평균 옆에 있네. 얼마래? 3분의 7이래. 그러니까 9분의 49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야? 가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앞에 좀 읽어봐야 되지 않나요? 뻑큐 그걸 왜 읽어? 끝. 가는 끝. 됐죠? 그럼 나구하러 존나 빨리 갑시다 이제. 자, 남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표본 평균인데 크기가 몇이래 얘들아? 10이래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냐면 9분의 5래요. 그래서 가는 9분의 5예요. 근데 이게 뭐니? 모집단의 분산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게 n이 10이라고 샘플의 개수가 10개라고 제공을 해놓고 우리가 뭘 구하래?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래. 보근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n으로 나눠라. 누구를? 모분산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9분의 5가 되네. 그럼 얘는 얼마 되니 소연아? 90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8분의 1이 되더라. 끝. 선생님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몰라야 돼.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다 구하라며. 다 구하는 뭐라 그랬어? 다는 VY를 구하래. VY를. 근데 VY인데 거기 주변에 빨리 찾아봐. 그 Y 옆에 시그마 그거 뻑큐 버려. 그 Y가 뭐래? 몇 X? 10X 바래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 100배로 나가야 돼. 100배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다가 몇 곱하면 돼? 100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8분의 얼마가 돼? 100이 되고 답 찾아갖고 체크하고 끝. 알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지금부터. 이거 갖다 끝까지 고집해갖고 선생님 전 수학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렇게 푸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다 이 문제를 이해할게요. 그럼 다 망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연습하고 그냥 버려. 일단은 최소한 어때야 돼, 태영아? 이렇게 다 빨리 구하고 정의 이 문제가 뭔지 궁금하면 다시 그때 읽어봐. 일단 이렇게 빨리 먼저 치는 것부터 연습하라고. 알았지, 민석이도?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는 거기에서도 일단은 4점짜리 문제들로 넘어갈 거고요. 선생님, 여기는 아직 뭐 배운 게 없는데요. 그러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 그쵸? 평균이 얼마?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랑 아까 방금 배웠던 여기 내가 써놨던 거.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와 같더라? 모평균과 같더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기존에 있던 모집단의 분산을 샘플의 개수로 나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한다? 였다가 루트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더하기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표는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이거 끝이야. 표준화랑 그쵸? 요거 세 가지 양념만 갖고 문제 풀게요. I 16번으로 갑시다. 바로 갈게요. 여기 봅시다. 자, 보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 모평균이 얼마예요? 75. 모표준 편차가 얼마야?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야, 이거부터 일단 쓰는 거 연습해. 모평균이 우리가 모평균이 얼마래, 얘들아? 75고요. 모표준 편차가 얼마래?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먼저 쓰세요. 이렇게 써야 돼. 무조건 습관 들여. 무조건 이렇게 습관 들여. 이렇게 들여. 이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몇 개 뽑아냈어. 이렇게 그대로 써. 날 따라서 그대로 써. 샘플의 개수가 몇 개래, 얘들아? 25개인 표본에 우리가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개념 두 개를 좀 하셔야 되겠다. 두 가지.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교과서에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모집단의 키, 몸무게. 그러니까 모집단 그럼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반 전체 키의 몸무게. 맞죠? 걔네들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알았어? 모집단이 뭘 따르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럼 모집단의 키에 우리가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표본의 평균들도,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샘플을 한 내가 3개 정도 잡았다고 쳐볼게. 너네들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그치? 표본을 내가 한 3개쯤을 뽑아. 그래서 만들어진 평균들. 요렇게 뽑아서 만든 평균, 요렇게 3명 뽑아서 만든 평균, 요렇게 3명 뽑아서 만든 평균들. 평균들도 뭘 따르냐 하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알았어, 선민아? 그러면 여기는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모집단 X에 대한 평균과 모집단의 키에 대한 분산을 쓴 거잖아.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아? 모평균하고 똑같고, 표본 평균에 샘플을 n개를 뽑아냈다고 친다면은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되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쓰면 되더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반 전체 인원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내가 너네들을 3명 또는 4명씩 묶어서 만든 평균들의 그 수치들도 뭘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이거죠.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교과서에서 했던 거 먼저 그대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모집단이요. 자, 모집단이 뭐냐? 우리 반 키. 우리 12명, 13명, 여기 키. 여기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거야.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어. 정규 분포를 안 따르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봤더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이상한 모양의 막 그래프가 나왔어. 이렇게. 여기가 평균이야.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샘플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충분히, 얘가 30 이상인가 그래요.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표본 평균들은 무조건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야. 알려져 있다. 그 결론이 뭐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던 말던 표본 평균들은 항상 언제나 always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결론은. 알았어, 현빈아? 모집단이 우리 반 키가 씨발 무슨 정규 분포를 따르든 말 따르면 좋고, 안 따랐을 때 샘플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근데요, 샘플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 그러셨죠? 30개 이상이라면서요. 근데 얘가 정규 분포를 안 따르는데 얘가 30개 이하를 뽑아낸다면 그땐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 그게?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샘플의 개수가 충분히 크지 않은데 얘는 정규분포를 안 따르는데 우리가 표본 평균을 정규분포를 안 따른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얘는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냥 충분히 큰 값으로만 나왔지. 역대 수능 문제에서 학교 내신에서 충분히 크지 않을 만큼 뽑아낸 적 한 번도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표본 평균을 뭘 따르더라?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게 결론이고요. 자, I2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I26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이제 뭐라 그랬니 얘들아? 모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결론이 뭐라고? 이 X바도 무조건 뭘 따른다고 얘들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하지만 따르지 않더라도 무조건 정규 분포 따른다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민서가? 노미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75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여기다가 75를 하나 갖다가 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분산을 써야 되는데 분산은 어차피 얘를 얘로 나눈 거잖아. 그럼 1이네.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루트 씌워봤자 1이네. 그래서 1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창하나?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평균이 75고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뭐라 그래서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볼게요. 지금 P, Z가 절대값 Z가 우리가 C 이상일 확률이 아이고 뭐야 이게 0.06이라는 거야. 근데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자 얘들아. Z는 이미 표준화가 된 거지. 그렇잖아. Z는 일단 표준화가 된 거잖아. Z의 평균은 얼마야? 0. 분산과 표준 편차는 항상 얼마지 소연아? Z의 평균은 얼마야?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1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Z가 C보다 클 확률 또는 Z가 마이너스 C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은 서로 독립이니까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되지. 그게 얼마라는 거야? 0.06이라는 거네. 그쵸? 그러면은 이 Z는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는 지금 소연이 얘기했듯이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데 그치?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양수 C보다 클 확률과 마이너스 C보다 작을 확률 두 개를 더한 게 0.06이래. 그럼 여기가 C면 여기가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0.0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얘는 얘대로 이야기를 제공한 거고 두 번째 얘는 얘대로 이야기를 제공한 거야. 자, 그래 놓고 지금부터 기니 뒤에 진입 판별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괜찮아, 주원아? 모르겠지. 그냥 제이는 들을 순 있겠어? 막 얹힐 것 같아? 아니야? 많이 힘드니? 지금 막 완전히 막 토할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들어봐. 일단은 이게 암기 과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깊은 이해가 못 된다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충은 할 거니까는 그냥 일단 들어 편안하게. 어쨌든 그래서 이거야 이건데 그럼 지금부터 보자. 진입 판별 한번 합시다.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보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P, Z가 얼마? A 이상일 확률이 0.05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얘도 표준화가 된 거잖아. 근데 A라는 값보다 커야 될 확률이 0.05래. 그럼 A는? A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는 어디 쓰면 되겠어? C보다 이쪽에 더 있어야 되냐? 이쪽에? 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이거 이상의 넓이가 0.03보다 큰 0.05가 되겠지. 그럼 A는 C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C가 A보다?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졸라 쉽죠? 좌우 대칭만 찾으면 된다고. 대칭 중요한 거. 자, 니은 보자.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현우 다시? 네, 괜찮아요. 그래서 자, 니은 보자. 한우리는 괜찮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네들은 했던 거니까 워낙 민석이도 큰 문제 없죠? 자, 니은 보자. 니은 보시면 뭐지? 진우야 워낙에 잘하니까. P X바가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X바래. X바가 얼마라 그랬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C 더하기 75보다 작을 확률이 0.97이더라 이거야. C 더하기 75보다 작을 확률이 0.97이 맞니? 라고 이야기한 거야. 얘들아, 확률 변수 X바는요.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정규 분포야? 표준 정규 분포야 얘가? 얘가 그냥 정규 분포잖아. 그럼 이거 무슨화 시켜야 돼?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P 얘를 우리가 Z로 바꾸려면 X의 값이 얘일 때니까 여기서 얘의 평균 75를 빼고 표준 편차 1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맞죠.
C보다 작을 확률은 어디야? 이거 이하일 확률이니까 이만큼을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주어나 넓이의 총합은 항상 1이지. 근데 C보다 큰 게 0.03이니까 1에서 0.03 뺀 부분이 C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 아니야? 그게 확률이라고. 그래서 얼마가 된다? 0.97이 된다. 괜찮아? 그냥 편안하게. 오케이. 자,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으로 가시면은 이제 문제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Px바가 B보다 클 확률. Px바가 B보다 클 확률이 얼마라 그랬냐면은 0.01인 상수 B에 대하여 얘가 0.01인 상수 B에 대하여 C는 B-75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얘도 일단 뭐 해야 돼? 그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Z로 바꿔. 그래서 표준화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X바의 값이 B일 때라고 생각하고 B에서 뭘 빼? 75를 빼고 그때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게 항상 이제 표준화 작업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0.01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값이요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0.01이 되려면 이게 0.03이잖아. 그럼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누가? 1분의 B-75가. 그럼 1분의 의미 없으니까 B-75가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75는 C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되겠네. 제이 참 맞니? 괜찮아? B-75는 이쪽에 있어야 돼. 넓이가 더 0.01이 되면 더 작아야 되니까. 주원이 괜찮아? 진짜 이해가 여기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C보다는 B-75가 좀 더 큰 쪽에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넓이가 더 작겠죠. 0.03보다 작은 0.01이 되겠지 제이야. 이해가니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정리 먼저 해보시고요. 오케이. 화이팅들 하고. 제이는 옷을 너가 골라 입은 거야 오늘? 굉장히 오늘 되게 멋있어갖고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아니 위아래 색깔이 똑같으니까는 약간 나 저기 그 우주복 입은 아저씨 그 컨셉 깜짝 놀랐어 처음에 제이. 아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일단은 오늘 남으셔야 되고. 한결이 왜 이렇게 피곤해? 걸렸니 코로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무튼 제가 지금 큰 돈을 좀 써서 그 방송 지금 욕심이 좀 나갔고 그 아이패드를 한 170만 원 정도 주면 풀셋으로 싹 맞출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 얼굴 나오는 거 말고. 근데 또 내 얼굴이 또 안 나오니까 또 허전하더라. 그래서 또 캠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 한 구석에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 이렇게 수화해 주시는 그런 방송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제 얼굴은 살짝 나오고 그 펜 말고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방송을 좀 꾸며볼 테니까는 주말에 한번 활용을 좀 해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저께 그 펜이 어저께 그 10만 원 주고 샀는데 못 쓰겠어 그거. 그거 팔아야 되고 아까워갖고 죽겠네 아주 그냥. 너무 글씨가 들어와갖고. 물론 어저께 내가 술 먹은 거 못 봤지 너?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장난이에요. 진심인 것 같지. 비밀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I16번은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이제 조금 옆에 걸로 이제 넘어가셔서 문장으로 이루어진 뭐 거기 하는데 그 뭐 유형 그런 거 쓸데없이 문장 그 유형 나누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자, 봐. 18번의 첫 번째 글자가 뭐야? 두 글자. 어느. 19번도, 20번도 어느, 21번도 어느. 다음 장 넘겨봐. 22번도 어느, 23번도 어느, 24번도 어느, 25번도 어느, 26번도 어느, 27번도 28번, 29번까지가 다 어느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어느. 이 어느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민서 생각나네. 어느라는 게 뭐라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모 집단의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라는 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뭘로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모 집단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야, 어느 동강고 학생 이러면 그냥 동강고 학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어느 숭신여고 학생들의 키, 그럼 숭신여고 전체 학생 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다?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래서 어느란 얘기가 들어가면은 다 그게 뭐야? 엄마를 떠올리면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전체 어느라는 거는 모집단에 대한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를 가지고 그냥 한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건데요. 어디 풀어볼 거냐면은 I27번 문제.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좀 깔아드릴게요. 3점짜리는 집에 가서 엄마랑 푸셔도 되는 거고요. 그쵸? 야, 봅시다. 좀 기운들 조금 내고. 현빈이는 또 니네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입국을 금지시킨다며. 배은망덕한 새끼들. 배은망덕하기에는 중국이 더 잘 싸는데. 저거 봐.
우리나라에서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꼭 저 새끼들 정신머리가 졌다고 그러니까는 아 진짜 씨. 선미는 그래도 감사해야 하기로라도 하지 우리나라 정부에 제가 굶다 오느니까. 자 아무튼 봅시다. 애들 몰라? 네? 애들 몰라 니? 어떻게 왔는지 한국에? 아 그래 큰일 날 뻔했다. 미안 선생님 말 실수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은 I27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I27번. I27번. 장난인 척 그렇게 얘기하지 마. 자 보자. 그래서 I2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애들이 장난인 줄 알잖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자 이게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일주일에 독서 시간이 평균이 7시간이래요. 졸라 많이 하네. 그 다음 나도 7시간 이상 밥은 먹는데 아무튼 자 봅시다. 7시간이 평균 7시간이고 표준 평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 X. 이게 뭐야? 독서 시간. 뭘 따른데? 어느니까 모집단이다. 그래서 모집단인데 우리가 이제 평균이 얼마? 7.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몇 명을 추출했어 얘들아? 36명을 추출해서 샘플의 개수 이렇게 좀 적어. 이렇게 그대로 적어. 제발 이렇게. 연습해. 이렇게 그대로 적어. 나 따라 적어. 무조건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적어.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전체 여기 얼마야? 36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일주일 독서 시간의 평균이 그럼 이게 뭐니? 36명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지. 그럼 36명의 표본들의 평균도 뭘 따라야 돼? 오늘 배운 거. 정규 분포 따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36명 표본의 평균인데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얼마랑 똑같아야 돼요? 7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 36을 4로 나눈 거니까 9분의 1이냐? 그럼 9분의 1로 안 쓰고 우리가 얼마로 쓰는 거야 한결아? 3분의 1에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여기까지가 완성. 자 근데 뭘 구하래? 그때 우리가 임의로 추출한 36명의 일주일의 독서 시간의 평균. 독서 시간의 평균이 바로 뭐야? 표본? 이게 독서 시간이잖아 전체.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독서 시간들의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지.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 6시간 40분 이상 7시간 30분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네요. 아 그럼 6시간 40분은 또 얼마야? 왜 이렇게 줬어? 6시간 40분은 6.4? 아니 40분이면 60분의 40이니까 6과 3분의 2예요. 그럼 3분의 20. 그 다음에 얼마 이하라 그랬냐면은 7시간 30분이니까 7.5죠? 그러니까는 2분의 15 이하일 이 확률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제 무슨화 시키면 되는 거야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겠네. 자 표준화 시키러 가보자. P, X바를 뭘로 고쳐? Z로. 그럼 X바에서 그 친구의 평균, 이 친구가 3분의 21이 될 거니까 계산해봐. 지금 한번 풀어봐요. 이건 한번.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건 풀자 인간적으로. 선생님이 계산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래. 내가 좀 해. 계산을 못해 내가 잘. 계산해봐. 이거 다 계산도 훈련이야. 이런 거 내가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 자꾸 너네가 연습해야지. 엄청 해주고 싶어요. 참는 거야. 얼른 해 현빈아. 자꾸 해봐야지. 이거 뭐 어려워.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기 아마 2교시 때 재용쌤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2번 수업이 여기 월수금이 빠졌는데 그게 아마 3월 4월인가 그때 원래 선생님들 연수 때문에 원래 빠지는 아무튼 그러니까 수업으로 다 채워준다고.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면 된다고. 그냥 닥치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냥 결론은 그거야. 얘기하기 귀찮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대충 알아듣지 무슨 말 하는지. 그 2번 빠졌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송으로 한 걸 수업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는 그걸 이제 3, 4월 달에 수업 횟수로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는 그냥 닥치고 수업 들으면 돼. 그러면은 뭐 변한 게 없어. 그럼 된 거 끝. 소연아 됐죠? 나 설명하기 귀찮아고. 이제 앞으로는 아까 질문하지 말라고 병신아. 앞으로 안 쉬어. 앞으로 안 쉬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뭐 쉬는 날 없어. 학원에서 뭐 정기적으로 뭐 그런 거를 이제 다 수업으로 다 3, 4월 달에 다 채워놔 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냥 그냥 와 빠지지 말고 그럼 돼. 그러면은 아무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럼 됐어.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냥 닥치고 있으라고. 귀찮아. 그래서 27번 답 나와요. 제이 나왔니? 아니야. 해보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X바의 평균 7을 빼고 표준 편차 3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 조금 감이 오지 않냐?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애 한 명도 없어.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0에서 우리가 7을 빼고 3분의 1로 나눈 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분의 15에서 7이니까 2분의 14를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으로 3분의 1로 이게 7이다. 이게 7이고 그래서 이거를 값을 구하세요. 이거죠. 그럼 이거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인가요? 이거? 그래서 P, Z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요 친구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니까 1.5인가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평균이 0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소연아. 그럼 지금 이만큼 면적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0부터 1.5까지 거기 표에 있어 없어? 있죠. 얼마? 0.4332. 그럼 여기 0.433이고 자, 소연이 끝까지 대답하자. 이거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0부터 몇 가지랑 똑같아? 그거 얼마야? 0.34. 그럼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네. 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인데? 저예요.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숙제를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시면 되냐면은 190페이지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추정하고 나면은 아마 개념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3월 되면 우리 그리고 개강이 저기 언제냐면은